안녕하세요. 쌍투스 가문 도미누스 삼촌입니다. 오늘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건담입니다. 건담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있어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건담에 좀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모델도 좀 모아봤고요. 애니메이션도 좀 봤고, 그리고 건담 게임도 조금 해봤습니다. 물론 더 많은 진짜 너무너무 깊은 내용들이 있는 애니메이션이고 프라모델도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가려면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디오라마까지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봤다 또는 만들어봤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넷플릭스에서 제작해서 만든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퀴엠이라는 3D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관심 있게 보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작용을 했어요. 첫 번째는 자크입니다. 저는 세배 빠른 자쿠, 저 로봇에 대한 어떤 패션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고 그럴까요? 물론 건담의 주인공은 하얀 악마 건담이죠. 근데 희한하게 저는 샤 아즈나블이 몰던 저 자크가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서 자크가 주인공의 기체라는 것에 일단 호기심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D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건담은 애니메이션이 거의 대부분 2D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추어들이 만든 거였나요? 클립같이 조금 해서 3D로 만들어낸 건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풀 3D 애니메이션은 처음 나온 작품이라고 저는 지금 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관심이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넷플릭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건담은 거의 대부분 일본에서 일본의 자본으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라는 국제 기업에 돈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관심에서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퀴엠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포스터만 딱 봐도 느낌을 딱 알 수가 있어요. 대표 포스터가 두 개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첫 번째 포스터입니다. 요 분이 주인공이고요. 요 뒤에 보이는 로보트가 제가 말해드렸던 자쿠예요. 그리고 동료들이 보이죠. 여기 두 번째 포스터인데요. 보니까 주인공의 뒷모습이 보이고요. 이 앞에 보이는 로보트가 건담이죠. 근데 건담이 물론 지온의 입장에서는 하얀 악마라고 불리워졌지만 지구연방군 입장에서는 영웅의 기체거든요. 근데 지금 딱 포스터에서 보듯이 악마처럼 보여요. 아, 이 영화가 지온의 입장에서 건담을 해석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포스터의 밑에 UC0079라고 돼 있잖아요. 이 UC라는 게 뭐냐 하면 우주세기를 의미해요. 우주세기 빵빵빵 1년이면 어떤 해를 의미할까요?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서 살기 시작한 해죠.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서 살기 시작한 해로부터 79년이 지난 뒤에 우주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지구인들이,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렸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어찌됐든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멀어지나 봐요. 우주에 살던 사람들과 지구에 살던 사람들 간의 전쟁이 우주세기 79년에 일어납니다.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충 스토리는 일단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되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쳤잖아요. 엄청나게 깼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본토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태평양에서 한바탕 붙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솔로몬에서 크게 패하면서 전세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딱 그 정도 스토리예요. 지온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지온이 확 밀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오데사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지구 연방군의 대대적인 반격을 받아요. 그리고는 주춤하죠. 그때 모두 나와요. 건담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총 6편의 애니메이션, 각 편당 30분, 그래서 총 3시간짜리 구성인데요. 첫 번째 작품에서는 오데사 전투에서 이렇게 쭉 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네, 적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지온군의 모빌 슈츠가 굉장히 강하죠. 사실은 그 모빌 슈츠 덕에 초반에 우세를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모빌 슈츠를 대동해서 이겨려고 하는데 지구 연방군에 건담이 등장합니다. 하얀 악마가 등장하죠. 이 하얀 악마가 등장하니까 지온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심지어 어디까지 밀리냐 하면 정크야드라고 지금 이름을 붙었는데 고물상? 그런 의미라고 할까요? 고물상 그런 데까지 밀린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는 거죠. 이 고물상에서 뭔가 역전의 기회를 찾아야 돼요. 다 부서진 부품들을 가지고 자크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크죠. 그래서 자크를 겨우겨우 만들어 가지고 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밤의 방문자 나이트콜러 누가 올까요? 건담이 다시 옵니다.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 사이에 야 우리 한번 적의 기술을 훔쳐보자. 그래서 지구 연방군이 기지로 삼고 있는 곳으로 몰래 결사대가 들어갑니다. 적들의 로봇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근데 될까요? 네, 안 되죠. 그래서 도망치고 마지막 결전. 이렇게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되게 짜임새 있게 잘 만든 것 같았어요. 뭐 스태프는 재미있는 것이 여기 공동 제작의 세이프 하우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세이프 하우스로 들어가 보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뭘까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최고봉의 아트와 테크놀로지를 만들어가는 은신처다 그렇게 돼 있었고 비디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작품에서 CG 영상 표현은 기술과 틀의 진보와 함께 눈부신 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쵸? 사실 요즘에 CG가 없으면 영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효율적이고 확실한 제작 플로우로 영상 제작의 현장에서의 납기나 인재 등의 과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합니다. 그 CG는 우리가 할게요. 그 뜻이죠. 보니까 영화도 되게 많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귀멸의 칼날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보니까 딱 봐도 아 이거 CG 많이 썼겠다 그런 작품들 지금 보입니다. 바이오 하자드도 했었네요. 그쵸? 아 드래곤볼 재밌는 영화들에서 CG 작품을 많이 했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게임 쪽에서도 많은 작품에서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6 때도 했었네요. 그란 투모리스, 이 작품에서도 한 것 같고 레지던트 이블 이런 데서 CG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CM 이벤트 TV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TV는 건담 여기 지금 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감독이 에라스무스 브로스도 넷플릭스에서 지금 건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외국인입니다. 요 밑에 보면 각본에 개빈 히그나이트라는 분도 계신데요. 다른 데는 다 지금 보면 일본의 자본과 인력이죠. 그런데 감독과 각본이 외국인이에요. 조금 다른 시선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카닉 보이죠? 지금 자크2 F0 솔라리 탑승기라고 되어 있고 자크2 F0 르숀 찹스 케일 이렇게 처음에 주인공들이 타는 기체고요. 폭파된 뒤에 아이고 스폰가요? 네, 주인공이 솔라리 탑승기 무식별형 자크2 부품들을 모아서 만든 자크입니다. 이게 새로운 자크죠. 그리고 구프도 나와요. 구프. 저희 구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구프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거 베리에이션 되게 좋아 보여요. 자크 1도 있는데요. 자크 1은 좀 그래요. 네. 자크 탱크가 오히려 이뻤어요. 자크 탱크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죠? 요거라면 건 탱크보다 자크 탱크가 더 이쁘지 않나요? 그리고 건담 EX.
이렇게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두운 배경에서 볼 때는 정말 하얀 악마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건담이 흰색과 파란색 위주의 색상 배합이었는데요. 지금 건담 EX는 흰색과 붉은색, 파란색을 거의 빼버린 그런 배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도 나와요. 짐은 되게 잘 나왔어요. 보니까 구프하고 짐이 되게 잘 베리에이션 된 것 같습니다. 짐도 진짜 이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육전 강습편 건탱크 B형인데 건탱크가 자쿠탱크보다 어떤가요? 저는 좀 자쿠탱크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만약에 프라모델로 나온다면 자쿠탱크를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건프라가 2개가 나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HG 하이 그레이드 등급으로 나와서 좀 그래요. 저는 그래도 MG 정도, 마스터 그레이드 정도,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그레이드 정도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하이 그레이드는 좀 그렇죠. 하이 그레이드는 애들 장난감 같아요. 솔직히 하이 그레이드 말고 마스터 그레이드, 하다못해 리얼 그레이드라도 나와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은 착하네요. 많이 팔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품에 대한 소개는 됐고요. 작품에서 좋았던 점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시네마틱 트레일러로 만든 영화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보니까 한계와 가능성 둘 다 명확해 보였죠. 먼저 한계라고 하면 지금도 잠깐 보실 거예요. 인물 표현이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요. 인물 표현이 그렇게 깔끔하지 못하고 가능성이라 그러면 메카닉 쪽은 와 요거 뭐 작품 나오겠다. 메카닉 쪽은 정말 작품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넷플릭스가 본 건담 스토리 어떻게 풀어나갈까? 저는 원 감독이 얘기했듯이 건담은 반전 영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건담은 각자의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미군의 입장에서는 미군이 정이겠지만 독일군의 입장에서는 독일이 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건담에서도 똑같아요. 지구연방군의 입장에서는 지구연방군 건담이 정이었지만 지온군의 입장에서는 자크, 지온이 정이었습니다. 그거를 꼭 이런 무력으로 전쟁이란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요?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른들만의 전쟁도 아니에요. 건담 오리지널에서도 소년병이 등장합니다. 아직 20대도 되지 못한, 성인도 되지 못한 그런 어린이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사실상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어른들이 아니라 노약자, 어린이 그런 분들 아닌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건담 데모 한번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쌍투스 가문의 도미누스 삼촌이었습니다. Remind me again. Why are we fighting over this rock? We fight because those are our orders. Need those mobile suits on the ground now! Deploy to 42 Delta 9! Red Wolves are on the ground. It's the Red Wolves! They took out 3 fleets of Moon! Captain Iria Solari? Sir, You ever see a Zaku up close? Not like this. But the Principality of Zeon will spread across the Earth! Something bothering you, Cap? I don't know. I've just got a bad feeling about all of this. What the hell is that? Sean, we need to give our allies some cover. You didn't have to kill them. This is war.
Doc, Sassordan. What's your name? Commander Heaton, ma'am. Second Lieutenant Heaton. I'm Second Lieutenant Haley Arden, 1st Armored Infantry. Wait! I'm a UMRC, a doctor! Is Red Wolf Squadron doing? Captain Zydos?